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로 2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만 56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림피해 면적 또한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강호상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좀처럼 산불이 며칠째 지속되고 있어서 잡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큰데요. 오늘 적은 강수량이긴 하지만 전 국민이 염원하던 비가 그래도 내리고 있는데 3년 전에 경북 울진에서 난 대형 산불을 진화할 때에도 단비가 도움이 됐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가 산불 진화에 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네, 저희 온 국민이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서 너무 반가운데 사실 비 양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비는 그러니까 산불 지역에 여러 가지 습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산불 확산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릴 때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산불 지역 가면은 미세먼지 여러 가지 연무 때문에 굉장히 숨쉬기도 곤란할 지경인데 이런 비가 내려서 그런 미세먼지를 좀 잡아주는 그런 건강상의 도움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만큼은 좀 비 예보가 틀려서 많은 양의 비가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오전에 경북 안동 산불이 시내 지역으로 향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안동이 도심까지 연기가 자욱하다고 하는데 이게 산에서 불이 난 건데 이렇게 시내까지 번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안동 시내 봤더니 거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렇게 이제 자욱한 연기에 쌓였는데요. 사실 산불이 그러니까 작을 경우는 괜찮은데 산불은 뭐 여러 가지 지표화도 있고 수관화도 이제 지금 산불은 대형 산불이잖아요. 수관화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비산이 됩니다. 수관화요? 수관화. 나무 꼭대기까지 이제 불이 올라가서 불기둥을 아마 어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상승 기류에 의해서 불이 뭐 멀리는 1km, 2km까지 멀리 전파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시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불 진화했을 때 제일 첫째로 고려하고 있는 게 인명 피해입니다. 인명 피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시내는 우선적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되고 사실 이 뭐 강풍이 안 그래도 계속 이제 강풍 예보고 계속 하고 있는데 강풍이 올 경우에는 산불 확산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주민들을 빨리 대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을 해서 하동으로 번진 산불은 일주일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동권역 완진과 지리산 권역 확대 저지를 목표로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리산 권역의 방어선을 구축해보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이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이면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보존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 생물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안동 산불, 하동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해발고가 높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지상 예컨대 시내에서는 뭐 바람이 세지 않아 보여도 사실 산꼭대기 정상으로 갈수록 굉장히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과 같이 오늘과 같이 예를 들면 비가 조금이라도 내릴 경우에 헬기는 초기에 이제 집중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은 모든 가용 가능한 헬기를 동원해서 주불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연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산불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산불이 정말 괴물 산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산불로 26명의 사망자가 나온 걸로 집계가 됐고 역대 최악으로 꼽혔던 그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산림 피해가 3만 6천 헥타르라고 하던데 문제는 아직도 불길이 안 잡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산불로 이렇게 큰 인명 피해가 난 적이 그동안 있었나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숲, 저는 이제 산림을 전공하기 때문에 우리 숲이 이미 이제 이런 초대형 산불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2000년도 동해 산불 약 한 2만 4천 헥타가 탔는데 그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산림 재난 혹은 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극심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틀 전에 이제 빠른 강풍에 의해서 거의 뭐 영덕, 동해안까지 갔는데 저는 이제 초대형 산불을 진화가 된 사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가 내려서 진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낙산사 다 전소하고 동해까지
가서야 겨우 진화가 됐는데 사실 더 이상 안타깝게 탈 게 없어서 진화가 된 경우인가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해까지 가버리면 그 이상의 사실 뭐 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초대형 산불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연중 혹은 이제 전국적으로 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건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목 종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경상권 그 중에서도 경북에서 지금 역대급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최대 피해가 난 원인 중 하나로 경북에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소나무가 많아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좀 화렵수보다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불에 잘 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테레펜이라고 해서 이제 예. 정유 물질,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가속화하는 급격하게 이제 산불을 확산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경북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가장 좋은 금강송이라고 하는 소나무 주산지인데 이 소나무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전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불을 더 확산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소나무 숲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소나무 숲이 그러니까 상록수기 때문에 수관이 꽉 들어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진화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화 현상. 지금 이제 산불 단계에서 예컨대 산불의 종류가 지중화, 땅 속에서 불이 타는 경우, 예. 지표화, 표면에 타는 경우, 수관에서 타는 경우, 예. 그리고 이제 최종 단계에서는 이 수관화라 그러는데요. 예.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여기가 물기둥이 거의 상승으로 올라가서 하는데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다 솔방울이 있으니까 예. 이 솔방울들이 강한 바람이 날려서 저 멀리 뭐 예컨대 1km까지 그러니까 멀리 확산될 경우에 불씨를 갖고 날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뉴스에 보면은 이 피난을 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대피를 하시는 분들이 하늘에서 불비가 내렸다. 그래서 사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불이 날 수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타고 사실 대응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우선은 지금 난 불을 끄는 게 급하겠고요. 이후에 만약에 산불이 언젠가 또 다시 났을 때 이번 산불처럼 피해가 크게 확산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때문에 지금 소나무 얘기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불에 강한 화렵수 중심의 내화수림대를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네네. 이 식수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네네. 저는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 5, 60년대 살림을 보면 거의 민둥산이었습니다. 예. 아마도 지금 북한하고 비슷한 민둥산이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 토양 유실이라든지 여름철 이런 태풍이나 이런 집중호우에 의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사방조림을 우선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림했던 수종들이 아쉽지만 대부분 외래종이에요. 예. 낙엽송, 아카시나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리기다 소나무 같은 그런 외래종을 대규모로 심었었고 그때 민둥산이다 보니까 소나무는 이런 척박한 땅에 빨리 들어오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년에서 50년 되는 나무들이 지금 꽉 들어찬 거의 한 80% 가까이 되는데요. 예. 사실 앞으로는 우리 이 산림의 수종을 이제 바꿔줘야 되겠다. 특히나 이제 그때는 민둥산에는 우리 활엽수를 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천연 자생하는 활엽수들도 많이 해서 활엽수는 소나무에 비해서 산불에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나무는 이제 기름 성분이 있는 반면에 예. 활엽수는 이제 물기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불이 잘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참나무류 예컨대 뭐 신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활엽수들은 설령 이제 산불 피해를 받더라도 다시 맹한 움싹에 의해서 다시 자라납니다. 아. 죽지를 않아요. 그 소나무는 이 산불이 조금만 피해를 받아도 대부분 다 고사를 하는 반면에 이 활엽수는 그렇게 다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제 이런 활엽수들을 좀 더 장려를 해서 조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국이 현장에 장비 인력을 대규모로 동원해서 진화 작업에 총력을 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화마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화 역량,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진화 장비들의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앞으로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헬기를 이용한 항공 진화 초점을 맞췄습니다. 50분 이내에 산림 헬기가 산불 난 지역을 가서 초동 진화를 하겠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아쉽지만 이제 올 겨울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강수량이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예. 예. 게다가 이제 특히 저희들은 지형적으로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고 특히나 이제 고온 건조한 거의 초여름 날씨인 봄. 뭐 봄이 사실 사라졌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런 예. 날씨에는 사실 산불이 특히 대형 산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대형 산불을 사실 헬기로 진화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산불 진화 체계를 지상 진화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산불 진화 체계까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강호상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